홍콩이나 마카오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빠질 수 없는 여행 코스가 하나 있죠. 바로 디즈니와 마블덕후의 성지인 디즈니랜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디즈니랜드라 해서 갈까 말까 고민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2023년 갓 오픈한 겨울왕국 테마존부터 어른이들도 즐길 수 있는 각종 어트랙션까지 홍콩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안 갈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다만 1일 입장권 가격이 1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해가지 않으면 뭘 타야 할까 고민만 하다 시간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권 종류부터 돈 아깝지 않은 놀이기구 리스트, 식당, 그리고 다양한 꿀팁까지 공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하면 빡센 리뷰하는 놀자고입니다. 홍콩에 처음 가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디즈니랜드 위치부터 알고 가시는 게 좋으신데요. 디즈니랜드는 홍콩 공항과 메인 관광지 사이에 위치해 있어 이게 참 일정으로 넣기 애매한 곳에 있습니다. 홍콩 공항에서 관광객분들이 많이 가는 침사추이나 센트럴까지 철도나 버스를 이용하면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공항에서 디즈니랜드까지도 1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근데 또 중심가에서 디즈니랜드 가려 하면 여기서도 1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3박 4일 일정 중 첫날 공항에 도착해서 디즈니랜드 근처에서 숙박하려다 뭔가 홍콩 중심가를 둘러보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동 시간이 아깝긴 했지만 첫째 날에 중심가 쪽으로 이동했다 구경 후 둘째 날 디즈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묵고 싶은 숙소에서 디즈니랜드까지의 거리가 대충 얼마 정도 걸리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일정을 짜시길 바랍니다. 언제 방문할지 대충 일정을 픽스하셨다면 그 다음에 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입장권입니다. 기본 입장권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여행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사이트마다 같은 날이더라도 입장권 가격이 만원에서 2만원 정도가 차이 나더라고요. 방문 인원에 따라 아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니 이것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또 고민이 되실 만한 게 1일권, 2일권 중 어떤 걸 예약해야 하는가인데요. 1일권은 말 그대로 하루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2일권은 첫 방문 이후 6일 이내에 한 번 더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검색해본 결과 홍콩 디즈니랜드는 1일권으로도 충분히 다 둘러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길래 저는 고민 없이 1일권으로 선택했고요. 실제로 다녀와본 후기로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퍼레이드, 공연, 그리고 인기 있는 놀이기구도 3-4번씩 탈 수 있었기 때문에 1일권으로 다녀오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티켓으로는 얼리권과 패스권이 있는데요. 얼리권은 정규 오픈 시간 1시간 전에 미리 입장해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조기 입장권이라 보시면 되고, 프리미어 액세스는 놀이기구 대기 시간을 줄여줘서 빠르게 탑승할 수 있는 티켓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수기냐 성수기냐 기간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갔던 날 기준으로 얼리권은 3-4만원, 그리고 패스권은 9에서 10만원 정도 추가 금액이 들었어요. 놀이기구 기다리는 게 저에게는 크게 힘든 일이 아니었기에 프리미어 액세스가 아닌 조기 입장권만 준비를 했고요. 입장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어 액세스가 아니더라도 인기 어트랙션을 몇 번이나 탈 수 있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기본 입장권과 얼리권 조합으로 저는 총 27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자, 그럼 입장권으로 27만원을 썼으니 본격적으로 홍콩 디즈니랜드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공원 방문 전에 디즈니랜드 앱을 준비해주시면 좀 편한데요. 놀이기구의 위치와 대기시간부터 공연 정보나 식당 위치와 메뉴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디즈니랜드라고 하지만 지도 없이 다니기에는 꽤 넓은 편이니 방문 전에 깔아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얼리권으로 입장해서 제일 먼저 제가 향한 곳은 당연히 겨울왕국 존입니다. 2023년 11월에 새로 오픈한 곳이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다고 들었는데 와, 진짜 얼리권 쓴 사람들이 다 여기 몰려있는 것 같아요. 이 겨울왕국 테마존에서는 프로즌 에버 애프터와 떠돌이 오큰 슬라이딩 이 두 가지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데요. 프로즌 에버 애프터는 한창 SNS를 강타했던 놀이기구죠. 배를 타고 어두운 동굴을 돌아다니며 겨울왕국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 어트랙션으로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주인공 인형의 그 디테일 하나하나가 감격스러웠고, 2014년도 영화관에서 겨울왕국을 봤던 그 웅장함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어트랙션이었습니다. 놀이기구 중간중간 배가 앞뒤로 급발진하는 경우가 있으니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꿀팁입니다. 어트랙션이 총 7분에서 8분 정도 운영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조금 있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정도의 퀄리티였고, 특히 겨울왕국 시리즈를 전부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디즈니랜드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가장 먼저 타야 할 어트랙션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같은 테마존에서 운영하는 떠돌이 오크의 슬라이딩은 호수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타는 롤러코스터입니다. 롤러코스터 속도가 빠르면서 스릴도 있는 편이라 어른분들도 타기 좋았지만 최대 단점으로 운영시간이 1-2분 사이에 끝난다는 점. 그래도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겨울왕국의 아렌델섬과 호수를 한눈에 담을 수 있고 스릴감까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타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테마존이 사랑받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야경입니다. 호수에 비치는 성의 야경을 보러 온 사람으로 오히려 밤에 더 붐비더라고요. 성을 배경으로 멋진 야경샷까지 건지고 싶은 분들은 불꽃놀이 시작 전에 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정도면 겨울왕국 테마존 구경은 끝이 났고, 다음에 소개드릴 놀이기구는 놀자고 선정 홍콩 디즈니랜드 탑3 안에 드는 어트랙션입니다. 이 어트랙션은 그리즐리 걸치존에 있는데요. 19세기
한마디 말 개척시대 서부를 컨셉으로 한 테마존으로 어디선가 카우보이가 총을 들고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테마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롤러코스터인 빅 그리즐리 마운틴 러너웨이 광산열차입니다. 속도감은 겨울왕국 롤러코스터랑 비슷한 편인데 운행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였어요. 360도로 회전하거나 무서운 요소는 전혀 없었고 이게 직진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후진도 하기 때문에 반전 매력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놀이기구만 4번 탈 정도로 재미있었고 이 테마존에는 광산열차 외에는 탈 게 없으니 충분히 즐기셨다면 재빨리 다른 존으로 이동하세요. 다음으로 도착한 이 정글 같은 곳은 어드벤처랜드로 타잔의 집을 구경하거나 강을 따라 동물과 원주민을 구경할 수 있는 크루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재미나거나 익사이팅한 어트랙션이 없어 대기시간이 길다면 굳이 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자연 속에 던져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 잠시 쉬다 가기 좋은 곳이었어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챙겨봐주면 좋은 게 있는데 바로 이 모아나 공연입니다. 뮤지컬 같은 느낌이라 남녀노소 상관없이 킬링타임으로 딱이었고요. 모아나 이외에도 라이온킹이나 퍼레이드 모두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을 통해 언제 어디서 시작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겨울왕국 공연인 숲속의 플레이하우스는 현장에서 대기하는 게 아닌 당일 어플로 예약을 해야 하는데 저는 예약하려다 대기가 너무 길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곳은 마블과 스타워즈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투모로우랜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언맨 체험을 할 수 있는 이곳은 홍콩 도시를 침공한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의 4D 놀이기구로 어느 테마파크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타일의 놀이기구입니다. 다만 아이언맨이 주인공이라는 게 참 유니크하죠? 4D 어트랙션이라 들어가기 전 선글라스 하나를 챙겨주고 내부는 영화관처럼 생겼는데 꽤나 의자가 격하게 흔들리고 영상미도 괜찮은 편이라 몰입도가 상당했습니다. 러닝타임도 꽤 되는 편이라 아이언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탈만하고 사실 제가 여기 온 목적은 바로 근처에 스타워즈를 배경으로 한 어트랙션인 스페이스 마운틴 때문인데요. 홍콩 디즈니랜드의 인기 어트랙션 중 하나인 하이퍼스페이스는 롯데월드의 해성특급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주 공간을 엄청난 스피드로 달리는 느낌의 어트랙션으로 어두워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고 타는 점이 재미있었어요. 이 어트랙션 대기 시간이 다른 것보다 긴 편이지만 코너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 채 빠르게 달리는 스릴감이 매력적입니다. 이곳 동심을 자극하는 아기자기한 느낌의 장난감 마을은 토이스토리 랜드입니다. 여기는 그냥 TV 속에 손을 집어넣어 애니메이션 세상을 끄집어냈다고 해도 될 정도로 퀄리티가 상당한 편이었고요. 포토존까지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놀이기구 대기 시간도 대체로 긴 편이었어요.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어트랙션은 토이솔저 낙하산 드롭이라고 자이로 드롭의 순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자이로 드롭보다 속도도 느리고 높이도 낮은 편이지만 밑에서 볼 땐 별거 아니다 싶었던 게 막상 타보니까 스릴이 엄청나더라고요. 왜 안 내려가? 왜래? 네, 이렇게 성인 남성도 무서워할 만한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이나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아이라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뱅글뱅글 도는 어트랙션인 슬링키 독스핀으로 아이들이랑 타기 좋을 것 같아 저도 아이 데리고 한번 타봤어요. 토이스토리 랜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어트랙션은 RC 레이서로 바이킹이랑 비슷한 놀이기구인데요. 이게 생긴 건 장난감 같아 보이지만 총 10번 정도 왕복하는 동안 꼭대기를 3번이나 치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어트랙션에 속합니다. 특히 바이킹 탈 때 붕 뜨면서 소변 마려운 그 느낌을 어트랙션 시작 후 거의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재미보다는 스릴감, 무서움이 더 큰 놀이기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어트랙션은 세계 유물을 모아놓은 박물관을 탐험하는 스토리의 미스틱 매너입니다. 애완 원숭이가 주인이 모아놓은 유물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일이 터지는 걸 생중계로 구경하는 스토리인데 세트장이 워낙 잘 꾸며져 있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인형을 따라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세트장 곳곳에 디즈니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이스터에그가 있다니 디즈니 덕후분들은 꼭 타보셨으면 하고 중간중간 깜짝 놀랄 만한 요소도 몇 개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놀이기구를 타시고 나면 배가 슬 출출해질 때가 오실 건데요. 그럴 땐 식당을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홍콩 디즈니랜드 식당은 총 6개지만 거기서 맛있다거나 꼭 먹어봐야 한다는 후기의 식당은 없더라고요. 음식보다는 그래도 패스트푸드가 실패가 없을 것 같아 아이언맨 버거를 먹으러 왔는데요. 저희들의 개인적인 후기로는 햄버거보다는 그냥 무난한 치킨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 버거 붉은 거 빵 탈출 연출아 맛있어? 햄버거야. 놀이공원 안에 스타벅스가 있어 돌아다니다 지친 몸에 카페인 수혈하기도 좋았고요. 베이커리류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라 여기서 빵이나 음료를 같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온 뒤 간식으로 끼니를 때웠는데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디즈니랜드에 왔다면 꼭 보고 가야 하는 것 3가지를 소개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디즈니랜드의 각종 캐릭터들과 분장한 사람들이 춤을 추면 행진하는 퍼레이드입니다. 귀여운 디즈니 캐릭터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니 왠지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엄청 몰리기 때문에 늦게 오시면 사람들 뒤통수만 보다가 가셔야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퍼레이드 시작 30-40분 전까지는 열심히 놀이기구만 타시다가 미쳤다 싶으면 메인 거리로 와 앉아서 체력도 충전하시고 퍼레이드도 일렬 직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것은 퍼레이드랑 또 다른 반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빌런쇼입니다. 들어가면서 여기 혹시 클럽 아닌가 싶은 분위기였지만 제가 본 홍콩 디즈니랜드 공연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은 편이에요. 사실 디즈니 스토리의 완성은 빌런의 몫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빌런쇼는 크루엘라, 후크선장, 말레피센트 등 디즈니 중에서도 유명한 빌런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공연입니다. 일단 배우분들이 노래도 잘하시는데 분장까지 아주 고퀄리티라 어른분들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것은 어느 디즈니랜드를 가도 꼭 봐야 한다는 불꽃놀이 모멘터스입니다. 사실 불꽃놀이만 두고 봤을 때 퀄리티가 좋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디즈니성을 배경으로 각종 OST가 나오고 그 노래 분위기에 맞는 불꽃놀이와 효과가 어우러져 웅장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디즈니성이 어디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명당 자리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끝나고 나서입니다. 회장 직전에 모멘터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끝이 나고 나면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데요. 저는 불꽃놀이를 보면서 뒤쪽으로 조금씩 이동해서 끝나고 나서는 지하철역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인파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불안하다 싶으면 저처럼 불꽃놀이가 끝나기 전에 미리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 꿀팁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디즈니랜드라 해서 저도 갈까 말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요. 사실 다른 디즈니랜드 규모가 거대한 거지 이 정도면 하루 정도 알차게 둘러보는데 부담되지도 않으면서 재미난 어트랙션도 많은 편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홍콩 디즈니랜드 여행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여러분들의 여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자세한 여행 정보와 스케줄까지 알차게 짜드리는 놀자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